안녕하세요. ABO 이정미입니다. 자, 오늘 되게 좋은 날입니다. 시스템 강의하기 좋은 날입니다. 자, 오늘 제가 맡은 거는 성공의 8단계예요. 근데 제가 성공의 8단계를 하기 전에 잠깐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얘기를 좀 나눌게요. 저는 처음에 이 사업을 하는데 경제 부분이라든지 정치 부분이라든지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시스템이 뭐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나름대로 어려운 세계는 단어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시스템 조인되면 돼, 시스템에 플러그인 하면 돼 라는 말을 너무 많이 들었는데, 그 시스템이 과연 보여지는 건 아니잖아요. 보여지는 거, 보여지지 않는 그 부분을 이해를 하는데 좀 걸렸어요. 그만큼 그 부분에 되게 둔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시스템이 뭐라고 정의를 내리냐 하면, 제 강의는 뭐 어떤 창조적인 거는 아니에요. 여태까지 들었던 스쿨에 했던 걸 짜집기 한다던가, 제가 너무 담고 싶은 강의한 사장님 그 시스템 강의라든가 사업 설명 강의를 좋아하는 건 제가 킵해놨다가 제가 많이 활용하는 편이에요. 근데 거기서 무엇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사업은 시스템 안에서 이루어지고 또 움직여지고 하는 그런 굉장히 빅 비즈니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같은 말로 보면은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시스템은 대량 생산이다. 시스템은 대량 생산이다 라고 하셨어요. 누구나 이 시스템적인 방법을 따르면 반드시 성공한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내가 내 식으로 이해할까 했어요. 근데 그 시스템이라는 거를 제가 아주 어렸을 때 그 동네에 득실랜드라고 있었어요. 혹시 아시나요? 득실랜드는 그 예전에 미팀의 장소였어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조용히 가서 소개팅을 하는 그런 곳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가면은 햄버거도 팔고 콜라, 사이다 이런 거 파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에 말하자면 맥도날드 같은 거예요. 근데 아주 소규모, 내 이름을 걸고 하는 동네, 아주 작은데 그 동네에서 나름 유명한 하나밖에 없는 그런 데서 햄버거를 먹고 친구들이 막 미팅을 했어요. 그러면 그 딕시랜드와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맥도날드의 규모와 그런 어떤 굉장히 비교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딕시랜드를 보고 시스템을 갖고 있어 라고 얘기하기에는 의아하지만, 딕시랜드는 시스템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돌리고 그들이 움직이고 그들이 경영하는 그런 성공적인 아이템을 다 만들어 놓은 그런 것을 시스템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메이는 이미 완전히 다 만들어져 있구나.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는데 나는 거기에 플러그인을 해서 시스템을 내가 활용하면 되겠다라는 이해를 하니까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그 시스템 속에서 굉장히 성공할 수 있는 것이 100%다. 정확하게 제대로만 가면. 근데 저는 또 자랑하고 싶은데, 이 자리에서는 저희 팀의 자랑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우리 팀은 그 원칙과 또 하나는 수평적이라고 봐도 되는 그런 혁신적인 어떤 변화의 부분에 있어서 다 갖췄다. 크로스라고 그러죠. 원칙과 혁신을 정확히 알고 어떻게 가야 되는지 방향성을 알고 가는 그런 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더욱더 다른 팀보다는 우수하다. 그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면 그 원칙적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오늘 할 것이 바로 성공의 8단계예요. 그 성공의 8단계는 그럼 뭘까? 성공의 8단계는 꿈을 이뤄가는 과정이고 꿈을 이뤄가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세요.
내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가야 해요. 과정이라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은 성공의 8단계, 오늘 제가 하지는 않지만 고개로 또 여기에 포함됐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과정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는 시스템이 접목이 되었잖아요. 접목이 되었는데 이 안에서 무엇을 하냐면 꿈과 목표 설정, 결단, 명단 작성, 올바른 만남과 초청, 사업 설명, 팔로우업, 상담, 복제라는 8가지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우리는 이것을 그냥 일회성으로 다 2단계 끝나면 2단계, 2단계 끝나면 2단계, 그 다음에 마지막 종착지는 이거야 라는 개념은 아닌 거예요. 그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 이 과정은 계속 반복이 된다. 오늘 새로 만난 뉴페이스가 있다. 그럼 그분에 대해서 다시 또 내일 모레 누군가와의 만남에 있어서 또 반복이 된다. 그럼 뭐냐면은 계속 이 사업에 돌아가는 가장 중요한 시스템적인 과정이고, 또 하나는 내가 사업을 하다 보면은 어려운 점도 있고 또 뭔가 놓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 한꺼번에 많은 것들 융합적으로 생각하고 싶은데 그렇게 안 될 때가 있잖아요. 하나에 꽂히면 또 우리 또 막 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를 점검시켜 준다.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하다 보면 아, 내가 고개로를 좀 신경 써야 될 때가 됐구나. 또 하다 보면 아, 내가 상담을 놓치고 있구나. 꿈! 그래, 내가 꿈을 약간 흐린 것 같아. 다시 한번 명확하게 하는 그런 반복 과정을 통해서 이 성공의 8단계는 우리를 성장시키는 아주 중요한 것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우선 무한 반복되고 무한 되돌아볼 수 있는 점검표다 라고 생각하셔도 되겠다. 그러면 성공의 8단계의 첫 번째에서 꿈과 목표 설정이 있어요. 근데 꿈을 우선 저는 여기서는 꿈의 비즈니스, 꿈 비즈니스라고 얘기해요. 그럼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비즈니스를 할 거예요. 이제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서 우선 사업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지요? 돈이 필요해요. 또 돈이 필요한데 그것을 또 돈이 없으면 또 대출을 받고 자금을 은행과의 어떤 관계도 있어야 되고, 또 그 점포도 얻어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다 인테리어 다 해야 하고, 가구도 배치하면서 또 내가 재료들 다 사서 놓고 또 내가 홍보하고 그러면서 사업을 시작하는 게 맞아요. 근데 저희 사업은 그렇지 않아요. 첫 번째가 꿈을 설정하는 거예요. 꿈을 설정해요. 어떻게 설정하냐면 꿈을 막 꿔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꿈을 적습니다. 그럼 우린 이루어진대요. 그게 우리 사업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것 같아요. 어디를 가야 하는지 모르고 가는 것도 아니고, 무엇을 생각하면서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가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제가 어저께 이윤숙 리더 그 오디오를 들었어요. 근데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침이 되니까 그냥 눈을 떴대요. 그리고 해가 지니까 눈을 감았대요. 다시 그 다음날 아침이 되니까 눈을 뜨고 밤이 되니까 눈을 감고. 근데 아메이 꿈을 발견한 희망이라는 것이 내 가슴 속에 비치니까는 그 희망 때문에 자기가 꿈 넘어 다른 꿈을 꾸고 있더라는 그 말이 너무, 꿈 넘어 꿈. 내가 꿈도 사실은 어려운데 처음에는 꿈을 못 꾸는 저 자신도 있었어요. 근데 꿈을 꾸다 보니까 꿈은 또 꿈을 낳고 그러면서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자기의 어떤 존재감도 있고. 근데 그 얘기를 하는데 되게 와서 닿았어요. 그래서 저희는 꿈을 적고 그 다음에 그것을 시각화하고 붙여놓고 또 외치고
또 그것을 더불어 간절한 마음으로 행동에 옮기는 것이 꿈을 설정하고 우리가 비즈니스의 첫 단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세계적인 그 석학인 스티븐 코비는 이렇게 꿈을 나눴다고 그래요. 어떻게 나눴냐면 첫 번째 갖고 싶은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가고 싶은 곳, 그 다음에 하고 싶은 일, 네 번째로 되고 싶은 사람이래요. 그래서 되고 싶은 사람? 가고 싶은 건 하겠어요. 제가 워낙 여행을 너무 바랬던 사람이기 때문에 가고 싶은 거 쓰래요. 좋아. 갖고 싶은 거 무지 많지요. 공책 하나 다 못 쓰고도 남을걸요. 하고 싶은 거 있지요. 근데 되고 싶은 사람이 도대체 뭐지? 아까 시스템이 뭐지? 내가 이렇게 명확하게 내 가슴에 와닿지 않았던 것처럼 되고 싶은 사람이 뭐지? 라고 했을 때 저는 처음에는 그냥 직업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아이들과 함께 무슨 일을 작업을 하는 그런 일들이 참 좋았어요. 그 친구들을 보면은 내가 살아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게 천직인 줄 알았어요. 천직인 줄 알아서 나는 교사나 아니면 누군가 그런 봉사를 하거나 그런 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직업에 국한된 내 꿈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나쁘지 않았고 또 사회적 인식도 나쁘지 않잖아요. 그랬는데 그것이 그냥 직업만으로는 꿈이 아니다라는 것을 배운 것 같아요. 이 속에서. 그래서 그거를 더 명확하게 이렇게 다가오게 해주셨던 그 예가 뭐였냐면은 80세 나이에 내 생일 파티에 듣고 싶은 찬사가 뭐지? 그걸 적어보는 게 되고 싶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스폰서님은 항상 그러셨어요. 멋진 풀밭에서 내 80대에 생일 잔치를 하는데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을 초대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동그란 원형 테이블을 놓고 꽃도 장식하고 우리가 막 꿈꾸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절벽에 저기는 바다고 구름이 둥둥 뜨고 잔디밭에서 와인을 윽 하면서 생일 파티를 할 때 우리 자녀가 나와서 또는 내가 사랑하는 누가 나와서 내 사랑하는 남편이 나와서 당신은 이런 사람이야. 듣고 싶은 말. 그게 되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 생각만 해도 참 가슴이 설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꿈을 찾고 찾아가고 이런 것이 과정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행복해요. 제가 아메이에서 비밀스러운 걸 또 배운 게 뭐냐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르지 않다. 이 시점이다. 왜 그런 비밀을 제가 알았냐? 과거는 지나갔으니까 바빠서 볼 수는 없고요. 지금 현재는 계속 시간이 지나가면서 과거가 돼요. 구분 지을 필요가 없더라고요. 근데 현재 열심히 내가 무엇인가에 집중하고 몰입하고 궁리하고 하는 과정 속에서 미래는 책임져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나는 지금 현재를 살고 있지만 앞으로의 미래를 살고 있는 것과 같더라고요. 그럼 10년 후, 20년 후도 지금과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 어차피 나는 10년이고 20년 후에 멋진 사람이 될 거니까 어차피 멋진 사람이 될 거니까 지금 멋지게 사는 거를 배웠어요. 이 긴 10년, 20년을 기다리지 않고 땡겨서 사는 거예요. 땡겨서 내 생활이 기쁜 거예요. 땡겨서 지금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된 것처럼 이미 행동하고 말하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저는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게 정말 행복해요. 그게 비밀이에요. 자, 그럼 목표 설정 한번 볼게요. 목표 설정은 우리가 여태까지 많이 꿈꿨던 그런 일들을 마감 시간을 두는 거. 막연하게 언제 될 거야. 그래. 오늘 아니면 내일 하지. 그런 게 아니고 시한을 정해서 우리가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긍정적으로 찾아내야 되는 그런 것들일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목표 설정이 만들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되죠?
행동하게 돼요. 궁리를 하게 돼요. 무조건 막 나가서 뛰지 않지요. 뭘 하지? 내가 뭘 먼저 시작해야 되지? 하는 궁리를 하기 시작해요. 그럼 그 부분에 있어서 계획이라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계획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장기 목표, 가장 긴 목표, 장기 목표는 여기에서 10년 정도, 그 다음에 중기 목표는 3년에서 5년, 그 다음에 단기 목표는 2년, 1년 8개월 정도, 2년, 그 다음에 초단기는 매달, 매주, 오늘, 이 시간, 그렇게 쪼개는 거더라고요. 그러면 장기 목표에서 10년? 10년은 어떡하지? 내가 뭐 되지? 막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냐면 구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10년 후면은 내 나이가 몇이 되지? 플러스 10을 하지요. 제 나이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내 아이는 몇 살이 되겠구나. 그러면 내 아이와 내 남편과 내 친구들과 주위의 사람들이 어느 정도 어느 나이에 되겠구나. 그럼 나는 그 정도의 집이면은 이 정도 평수면 좋겠어. 아니면 그때쯤이면 연봉이 얼마가 되었으면 좋겠어 라든가 어떻게 살보고 싶은지를 10년까지도 계획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런데 중기 목표 3년에서 5년이 좋고, 피터 그라퍼라는 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목표를 설정하기에 가장 좋은, 그러니까 내가 그걸 행동할 수 있게 막연하지 않게, 그렇다고 너무 막 초조하게 급하지도 않게 할 수 있는 것은 2년이래요. 2년 정도의 내 계획을 세우는 거. 그렇게 보면은 우리가 설정한 사파이어 전략과도 결코 무관하지 않다. 그렇지 않나요? 저는 그 정도의 사업을 지금 진행해 왔는데 그런 그림이 보여지고 그런 꿈을 꿀 수 있는 게 구체적이어졌어요. 그래서 그것이 참 와 닿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냥 순차적인 것이 아니라 역산 스케줄링이 돼야 된다라는 부분. 내 생각도 역산 스케줄링이 되어야 하고 시간 관리도 역산 스케줄링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 행동이 더 구체적이어지고 또 행동에 따라서 내 책임감과 잠재력이 굉장히 뿜뿜뿜뿜. 우리 그런 거 경험해보지 않으셨어요? 저는 그랬어요. 다른 분은 뭐 미리 공부를 하셨을지 모르겠어요. 전 벼락치기 공부를 많이 했는데 집에서 하루 전에 공부하는 것도 별 효과가 없어. 저는요, 시험 보기 10분 전 쉬는 시간에 그게 아주 쫄깃쫄깃해져요. 그래서 팍팍 들어와요. 그게 내 잠재력이 나오는 게 아닌가. 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된 거. 그게 전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해가 안 되면 제 식화예요. 제가 이해할 수 있게. 자, 그러면 여기서 뿜뿜이라는 의미는 내가 간절히 원하고 적고 외치는 그곳에 나의 성과가 달라지고요. 나의 말도 달라지고 나의 파스처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참 멋있지 않아요? 다른 사람 상관없어요. 내가 이렇게만 되어가는 성장하는 모습을 내 스스로 느끼고 있다면 내 자존감이 굉장히 높아지고 무슨 일을 해도 난 무엇을 걸쳐도 무슨 생각을 해도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런 역산 스케줄링을 통해서만 이 목표 제대로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결단입니다. 자, 꿈과 목표 설정이 정확하게 진행되었을 때 결단이 이루어져요. 그렇죠? 이러네. 그럼 나 준비됐어.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결단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급하면서 중요하지 않은 거, 또 급한데 중요한 거, 또는 중요한데
급하지 않은 거, 중요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은 거, 이렇게 네 분면으로 나눌 수 있다고 해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사람들은 급한 거 위주로 살게 된대요. 왜? 급하니까. 발등에 불 떨어졌으니까. 급한 게 뭐가 있을까요? 대부분 급한 거 약속 잡을 때 물어보면 뭐라 그러죠? 나 은행 가야 돼. 나 시장에 가야 돼. 병원에 가야 돼. 급해요. 급한데 생각의 전환인 것 같아요. 그게 시계 중심의 삶이래요. 찰칵 돌아가는, 급한 대로 내가 급한데 불 끄는 삶인 것 같아요. 근데 나침반 중심의 삶은 뭐냐 하면, 꿈을 이뤄가면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래요. 그러면 급한데 안 할 수 없잖아요. 급한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먹을 게 하나도 없는데 시장 안 가면 되나요? 그러면 전화해서 주문하면 되지. 궁리가 생각나고 몰입하면 방법이 생각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급한데 중요한 거는 주위 분들과 나눔을 가지면 된대요. 쓰레기 버려야 돼요, 수요일 날. 근데 수요일 날 내가 바쁘면 못 할 수도 있잖아. 그럼 우리 아들을 시키는 거예요. 굉장히 구체적으로. 우리 딸한테 이번에 10,000원을, 청소를 갑자기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는 이때다 싶어서 진짜 격려와 칭찬을 정말 했어요. 근데 우리 딸이 너무 행복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용돈 10,000원 더 올려줄게. 해주면 안 되겠니? 한 달 동안 해겠대요. 그러고 나서 2번 했어요. 그랬지만 난 좋아. 내가 안 하는 것보다 낫거든요. 이렇게 시간을 나누는 그런 것도 되고, 또 주위 분들의 그 도움도 받을 수 있는 어떤 계획을 세우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림을 하나를 그릴게요. 이렇게 항아리라고 그럴까요? 항아리에 있는데, 항아리에 큰 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무엇을 넣으면 될까요? 자갈? 또 자갈 넣은 다음에 무엇을 채우면 가득 찰까요? 모래. 그 다음에 또 채울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여기는 최고의 청중입니다. 물을 채우시면 돼요. 이 그림을 제가 그렸어요. 근데 이 그림에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메시지가 뭘까요? 우선순위. 맞습니다. 우선순위입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더 더불어 말씀을 드릴 거는, 우선순위는 우리가 생활에서도 우선순위가 필요하고요.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내 생각에 우선순위가 필요하세요. 즉 뭐라자면, 순서대로 넣지 않으면 많이 넣을 수 없어 라는 부분도 답이 되겠지만, 내가 물과 자갈과 모래를 넣으면 나중에는 큰 돌을 넣을 수 없다는 거에 전 초점을 맞추고 싶어요. 그 말은 무엇이냐 하면, 내 우선순위가 바쁜 시계 중심의 삶을 살다 보면은 나침반적인 삶을 살아서 내가 꼭 이 인생에서 해내고 싶은 것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모두 놓친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게 더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의 우선순위, 그것도 참 중요하다라는 메시지를 좀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아까 중요하고 급한 것들의 나눔에 있어서 한 가지 방법? 제가 유튜브로 보다 김미경 강사님의 초예측이라는 그 책을 권하는 그런 프로를 봤어요. 근데 거기서 여러 가지 중요한 말들이 많이 나왔는데, 저는 또 이 말이 다가왔어요. 어떤 말이냐면, 앞으로의 시대는 예측할 수가 없다.
세계적으로 잘 나가고 정말 이름 있는 석학들도 난 3년 이상? 그것도 길어. 그것도 난 알 수가 없어 라고 말을 할 만큼 시대가 굉장히 급변하고 있다. 근데 그 사회에서 앞으로는 맞벌이를 반드시 해야 된다. 어떤 맞벌이를 해야 되나? 지금도 맞벌이 하는 사람 많잖아요. 어떤 거를 위해서? 급하고 급한 일을 위해서. 근데 급하고 급한 일을 한다고 해서 그들이 저축할 수 있냐? 아니거든요. 그럼 뭐냐면은 어차피 저축은 되지 않는 상황이 현실이에요. 그러면 한 분은 현실 생활을 담당할 수 있는 급한 일을 책임지고 한 분은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준비할 수 있는 직업을 가져라. 그분이 거기서 말하는데 굉장히 와닿았어요, 저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하면 사람을 변화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 사람들은 기존의 것을 이렇게 바꾸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선택한 꿈과 목표를 반드시 이루겠다고 생각하면 결정을 하면 거기엔 결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룰 때까지 어떻게 해요? 몰입하시면 돼요. 우리 스폰서님 항상 하시는 말, 기우제를 하면 인디언들은 기우제를 하면요 비가 온대요. 반드시 비가 온대요. 왜 그럴까요? 그렇지, 비가 올 때까지 하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도 대단해요. 우리는 그렇게 몰입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럼 세 번째 명단 작성을 할게요. 이제 생각을 했어요. 목표도 정했고 내가 결단도 했어요. 그럼 내가 누구를 만나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우린 명단 달성을 해야 하는데, 이 명단 작성은 뭐와 같냐? 항해 지도와 같다. 우리가 배를 타고 둥둥둥 떠나는데 어디를 가야 할지, 어느 방향이 어딘지, 북쪽인지 남쪽인지 알 수 없잖아요. 특히나 바다에서는 더더욱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곳에서의 항해 지도다. 또 목적지를 정하고 그 반대로 표류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가야 할지를 안내 지도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명단 작성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항해를 할 때 한번 쫙 마스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항해를 계속해서 목적지까지 끝납니까? 그 사람은 천재죠. 그게 아니고 계속 봐야 되는 거예요. 계속 무한반복. 계속 봐야 하고 새 명단을 또 넣고 새 명단을 또 넣고 생각나는 사람 또 있어요. 갑자기 또 생각나는 사람. 그 사람 적고 계속 그런 역할을 해서 안내 역할을 할 때 중요하다. 중요하다. 근데 그런 걸 어떻게 하냐? 분류해서 적는다고 하세요. 가족, 뭐 이웃, 직장 동료, 또 코에다가 손을 댔을 때 숨 쉬는 모든 사람. 그러면 저는 이름을 모르면 야채가게 아저씨, 뭐 커피 아르바이트, 여대생, 뭐 또 가다가 우리 2층 2호, 202호 그 애기 봐주는 할머니 막 적어놔요. 그렇게 적어 놓으면 그것들로 인해서 밑받침이 되어진다. 근데 저는 가끔 이런 것도 또 해요. 그 명단 작성을 쭉 해서 적어 놓잖아요. 그거를 매일 봐요. 그 매일 보면 뭐 답이 나옵니까? 솔직히 내가 이렇게 딱 뭐 알라딘의 유술램처럼 슥슥 문지르면 그 사람 이름 부르면 나오냐고. 아니거든요.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요, 계속 째려보잖아요. 그럼 그 사람을 만났을 때 딱 준비가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앞집에 우리 아이가 1학년 때 같이 1학년 동료라고 그러나요? 동무라고 하나요? 그 엄마가 있었어요. 1학년 때 엄마들은 좀 끈끈하잖아요. 뭔가 새 출발할 때 같이 시작하니까. 근데 그 엄마를 그 집에 살고 있는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만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사를 갔다가 초등학교 다 졸업하고 왔기 때문에 만날 수가, 전화번호도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너무 만나고 싶은데 한번 이렇게 차에서 밤 이제
집에 들어와서 11시인가 12시째 왔는데 거기 불이 켜지는데 그 엄마가 도로록 내려오더니 도로록 올라가가지고 내가 너무 막 이렇게 막 애간장이 녹았단 말이죠. 그리고 며칠 후 길에서 지나가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 그 사람을 만난 게 기쁜 게 아니라 내가 계속 째리고 봤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 뇌는. 나는 무의식 중에 그 사람을 딱 만났을 때 내가 무슨 액션을 취해야 되는지 행동이 바로 나오더라는 거예요. 짧은 시간이었는데 그걸 나는 활용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생각 안 하고 있다가 준비가 안 돼서 그 사람을 놓치면 후회하고 싶지 않거든. 그런 또 비밀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가끔씩 이렇게 자주 째려봐요. 그리고 제가 처음 사업을 했을 때, 우리 스폰서님이 해주신 말씀 중에 가장 힘이 됐던 게 8대2 법칙이었어요. 8대2 법칙이었는데, 무조건 많이 만나자. 다다익선. 맞나요? 열심히 만나면 내가 해치는 거야. 그들이 해치는 게 아니라 내가 여덟을 해치는 거야. 왜? 둘을 만나기 위해서. 그럼 오늘 내가 너무 힘들고 아닌 사람 너무 만날 수 있잖아요. 그날 뻥치는 날. 근데 그거를 난 오늘 8명 제꼈어. 이제 2명 남았어. 그렇게 하니까 힘이 났었어요. 그게 굉장히 힘이 났었어요. 저는. 그럼 보세요. 8명 중에 2명이죠. 80명 중에 20명이죠. 800명 중에 200명이요. 그럼 저 어디 가겠어요? 가지요. 가지요. 오래 안 하겠습니다. 자, 이제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올바른 만남과 초청 4번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들은 CD에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경청이 굉장히 중요하다. 경청에서 답이 있다. 경청을 하면서 그 사람의 빨간 단추를 누르고 그 사람의 니즈가 뭔지를 찾아내는 거다, 우리는. 근데 여기서 칼자를 쥐는 법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저는. 뭐냐 하면 그냥 그분의 그냥 마냥 들으면 집에 와서 되게 뒷꼭지가 땡기고 굉장히 저조하잖아요, 제 기분이. 근데 그거를 질문으로 대화를 하래요. 질문을 내가 하는 거야. 내가 이런 질문 저런 질문 하다 보면 질문도 늘던데요. 그리고 내가 아주 그 사람을 편안하게 하면서 내가 알아낼 것들, 그러니까 좀 말하면은 그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우리가 그 사람을 만나려면 그 사람의 편한 시간을 내가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확률이 높으려면 그 사람 바쁜 날 굳이 만나겠다 하면 그 사람 나 만나겠냐고요. 자세도 안 되잖아. 그럼 내가 그런 시간들 중에 아이들은 언제 와요? 그러면서 이 엄마의 혼자 있는 시간 또는 식사는 언제쯤 준비하세요? 라든가 또 주로 언제 운동하세요? 운동하셔서 좋겠어요. 이런다든가 뭐 그런 이렇게 우회적으로 하면서 그분을 충분히 배려하면서 알 수 있는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다 보면서 그 사람의 소리를 많이 듣고 그 사람의 소리를 무엇인지 찾아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럼 그건 뭐냐면 우리 스폰서님 맨날 얘기해서 칼자루 줘라. 처음에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칼자루를 막 휘두르래. 그리고 막 칼자루를 뭐라고 그러더라? 하여튼 그런 무서운 언어를 썼어요. 그래서 난 사극을 처음에 생각하고 무서웠는데 그런 거 맞는, 인생이 어차피 칼 휘두르고 정을 나가는 거잖아요. 참 좋았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시스템에서 배운 것을 FORM, 미인 내칭, 그 다음에 칭찬하면서 미소 지으면서 충분히 우리가 칼을 잡을 수 있다. 자루를. 그 다음에 5번째 사업 설명. 사업 설명은 우리가 STP라고 하는데 STP를 처음에 저는 사업 설명을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동그라미를 막 그려대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항상 그들이 준비되어 있지는 않잖아요. 항상 우리는 동그라미를 그릴 준비는 다 돼 있어. 척하면 착 볼펜이 나오고 척하면 마우스 스프레이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한 곳에 몰아서 생각하지 말자. 넓게 생각하자. 어떻게? show the plan, show the people, show the product.
이 세 가지를 어떻게 활용하냐면, 오늘은 내가 머리를 찰랑찰랑 하면서 머릿결이 너무 좋아진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염색을 했는데 머리가 하나도 상하지 않았어요. 그거 자랑하는 거야. 그게 뭘까요? 쇼더 프로덕트. 너무 좋아. 근데 이러이러해서 좋아 라고 얘기해 주는 거. 저는 제일 좋아하는 게 뭘까요? 욕실 애조씨. 욕실 애조씨를 하면 내 마음이 막 반짝반짝해진 것 같아요. 아침마다 어렵지 않아요. 희석기잖아요. 희석한 거 칙칙칙칙 뿌려놓고요. 이 닦아요. 어떨 땐 머리가 아파요. 그리고 하면서 수도꼭지로 시시시시 하면 반짝반짝해요. 그러면 나는 엄마로서, 아내로서도 잘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 그걸로 밥은 안 하면서 그걸로 대리만족할 때도 많아요. 그런 걸 자랑해요, 저는. 그런 걸 자랑해요. 시간 줄일 수 있어. 네 자존감 높아져. 그 누가 봐도 화장실 이렇게 깨끗한 거는 주부로서 충실한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또 어느 날은 나의 이야기, Why Am의 얘기 하잖아요. 쇼도 피포. 또 어떨 때는요, 우리 스폰서 너무 하고 싶은데, 보여주고 싶은데 이제 익숙하게 말로만 스폰서를 저는 이렇게 에드파이 하지는 않아요. 막 다른 걸 찾는 척 하면서 우리 스폰서님이야. 봐봐. 그러면서 저는 쇼더 피프를 해요. 그러면요, 익숙해지는 거야. 내가 보여줬나? 그리고 또 보여주고. 우리 스폰서님이 이렇게 멋있어. 그리고 또 어떨 때는 동그라미 그려요. 그분에 맞춰서도 그리고요. 그분이 그렇게 그리면서 저는 살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세 가지를 골고루 섞어서, 또 한 가지만 하지 않잖아요. 섞어서 골고루 하고 이것저것 하고 저것도 하고, 그날 필 받으면 또 풀마케팅도 하고 그래요. 그런 것들을 하면서 한 방에 KO 시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왜? 작게 만들어가면서 거기서 신뢰가 만들어지면 그 사람의 마음이 오픈이 되고 저도 열정이 넘친다. 그럼 내 파스처럼 올라간다. 그럴 때 누구를 초청한다? 우리 스폰서. 나 말도 이상해진다. 그 사람의 반응을 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할지를 체크하고 나의 대응을 한다. 또 잊어서는 안 되는 거, 다음 예약, 약속을 잡는다. 처음에 자꾸 잊어버려요. 잊어버리는데요, 자꾸 생각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몸에 배이는 것 같아요. 그것도 좋은 습관 들이기를 하려고 애쓰는 거. 그리고 저는 처음에 누구 집에 들어가면 제가 잘해요. 그 집 문을 탁 잡아요. 그리고 내가 왜 왔지? 내가 여기에 무엇을 하러 왔지? 그리고 들어가면요, 백발백중 내가 하고 싶은 거 뒷꼭지 안 시렵고 나와요. 너무 좋아, 난 그게. 그리고 그 전에 또 팁 하나. 스폰서님 어떨 땐 정답 받고 황당해 하세요. 사장님, 지금 빨리 내가 지금 미팅 들어갔는데 나한테 해주고 싶은 말 딱 그래. 그러면 해주세요. 상황을 아냐고. 누굴 만나는지 아냐고. 근데 그 말이 그날은 꽂혀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과의 대화 속에서 절대 내가 그 줄기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난 그게 참 좋던데요. 처음에 어떤 마케팅을 하거나 데모를 하거나 무엇을 할 때요, 우리는 우아하게 하고 싶어요. 그리고 아주 자연스럽게 하고 싶어요. 또 그 적시에 아주 타이밍을 잡아서 하고 싶어. 그럼 뭐 하는지 아세요? 여기 주머니에서 줬다 결국에 이러다 집에 와요. 그러면 그날 너무 힘들어. 칼자루 잡는 건요, 내가 그냥 빼는 거예요. 때는 어떨 때는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러면 그냥 저는 여기다 꺼내놔요. 데모. 그리고 그냥 얘기해요. 그러다가 하고 싶으면 그냥 갖다 펼쳐요. 왜냐면 내 생각이 안 되니까 행동으로 해버리는 거야. 거기에다 내가 할 수밖에 없는 궁지를 모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요, 몇 번 그렇게 하다 보면요, 소비자들도요, 익숙해져요. 제가 뭘 하라나 보다. 내가 우아해 볼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이미 내
나는 아메이야. 내가 아메이를 들고 간 게 아니라 내가 아메이야. 그 사람이 볼 때는 굳이 내가 아메이가 아닌 것처럼 예쁜 포장을 할 것처럼 할 필요가 없어요. 아메이 때 왔잖아. 그럼 해야지. 흥분했습니다. 자, 제한을 두지 않고, 저는 스쿨과 리딩도 해요. 그가 모르는 스쿨, 그가 모르는 정기 미팅, 그가 모르는 리딩을 해요. 근데 어떻게 쓰냐? 그날 그 주간 제가 썼던, 배웠던 한 구절을 해도 나는 만족하고 나와요. 다 할 필요 없어. 내가 1시간 공부하는데 그걸 그대로 내가 너무너무 명강의를 하고 왔어요. 그들이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어요. 저 이침 스쿨 1년 만에 알아듣기 시작했어요. 그거 한 방에 넘어갈까요? 안 넘어가요. 한 줄씩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했던 것처럼. 그러면요, 그들은 그게 꽂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미팅을 굉장히 중요시하고요. 이따 나올 상담이란 부분도 되게 중요시해요. 자, 그럼 팔로우업 할게요. 팔로우업은 계속 여태까지 했던 것들을 이제 내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한 번 찾아가기는 쉬워요. 미친 척 꼭 달고 들어가는 거 어렵지 않아요. 2번 미치기 좀 힘들어요. 3번 미치기 좀 힘들어요. 5번 괜찮아요. 그게 과정이라고. 2번, 3번, 4번. 지금도 저는 어저께도 그랬고 그저께도 그랬고요. 오늘 아침도 그랬고 맨날 싸워요. 제 자신과. 꽃 다는 게 뭐 한 번 달면 죽을 때까지 다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미쳐야 꽃 달아요. 계속 꽃을 다는 이미지를 하면서 꽃을 달면 춤을 춰야 되잖아. 춤추지 뭐. 나 아메이니까. 그렇게 해서 팔로우업을 하는데 그 팔로우업은 지속적인 거. 제가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누구한테나 지속적인 거. 정말 중요하세요. 지속적이고 이성적이고 굉장히 차가운 열정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곳에서 또 신뢰가 일어나고 그것이 쌓이면은 우린 뭐 해야 돼요? 프로모션 해야 돼요. 무슨 프로모션 해야 되죠? 미팅 프로모션. 나와의 1대1 말고 2대1. 그 다음에 어떤 큰 FOM장, 또 더 큰 컨벤션, 랠리. 그걸 자꾸 얘기를 하는, 내 문화를 섞어 놓는 거야. 가서 계속 믹스하는 거야. 막 이렇게. 그들도 마치 착각하게. 그리고 스폰서 프로모션, 그 다음에 스쿨 프로모션. 우리는 이래, 우리 팀은 이래. 프로모션을 계속 하는 거예요. 제품 프로모션. 그리고 약속하고. 그리고 내가 이분이 굉장히 좋다. 그러면 48시간 이내에 가라고 하잖아요. 가서 제 파트너분하고 이야기하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멋쩍게 2번, 3번 가서 계속 앉아있고 그가 원하지 않는 미팅을 하는 건 좀 어렵죠. 나도 어렵잖아요. 그러면 한 번은 내가 원하는 걸 해. 한 번은 그냥 지나가세요. 안녕하세요. 지나가다 인사해요. 그럼 2번 만났잖아. 아쉬우면 또 지나가다 어머 또 만나네요. 그럴 수 있다고요. 그것도 나한테는 중요해요. 내가 여기 자리매김하거든. 자, 제가 손에 꼽는 상담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담은 우리가 정확히 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물론 우리 이 사업이요, 비즈니스만 하고 파란색 할 수는 없더라고요. 빨간색도 있고요. 그 섞여서 또 보라색도 되고요. 노란색도 있고요. 굉장히 섞여요. 그러다 보면 내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내 개인적인 어떤 상담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스폰서한테 제가 무엇인가를 의뢰하고 상담을 원할 때는 고민 상담이라기보다는, 고민 상담이 아니고 명확한 목표와 현재 나의 맵을 들고 그분하고 상담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래서 결과물을 무엇을 얻어야 되냐, 결과물까지 생각하셔야 돼요.
나의 방향성에 대해서 상담을 하시고요.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되고요. 그런 것들을 상담하고 또 아주 사업에 있어서는 아주 작은 것도 다 이야기하는 게 일단 저는 중요한 것 같아요. 왜? 난 모르니까. 알면 내가 물어보겠어요? 혼자 하지? 그리고 우리는 한 번 실수한다고 해서 다음에 잘하지 않잖아요. 여러 번 넘어지고 또 실수하고 또 실수하고 또 실수해요. 그때마다 또 물어보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간다는 거예요. 스폰서님은 그거 모르실까요? 아신다는 얘기예요. 네. 그리고 끊임없는 소통을 해야 된다. 소통의 반대 뭐죠? 불통. 이름도 참 불통이 진짜 아니죠. 소통 하시면 돼요. 자, 8번째 복제. 복제는 뭘까요? 예전에 제가 암회 10년 이상한 암회 했어요. 그때 내가 무조건 미팅에 참석하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중간 과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야. 그랬는데 큰 미팅에 가서 그날따라 누구나 이름 되면 아실 리더님이세요. 그 리더님 복제 얘기를 하는 거야. 복제 중요하죠. 우린 이해하지. 근데 복제 얘기를 막 하는데 이 사람이 질려버린 거예요. 복제? 우리 그럼 뭐 생각하세요? 그거 뭐 로봇 생각하잖아. 그럼 되면 안 되잖아. 세뇌당하는 거잖아. 와, 나 사람 취급 안 당했어요. 그 이후로. 나 그러고 나서 깨달은 게 굉장히 많아요. 사람을 놓칠 수도 있어요. 지혜로워야 돼. 이것도 상담 해야 된다는 거. 그런 복제는 뭔데요? 현재의 내 모습 속에서 시간과 약속과 태도 이런 것들을 복제하는 거예요. 아주 저에게 적용시키자면 저는 닮고 싶은 스폰서님을 생각해요. 그러면 내가 로버트처럼 된다라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군가 멘토가 있으면 그분의 말투가 너무너무 이렇게 와닿지 않나요? 그리고요, 사투리를 쓰면 나도 사투리 쓰게 돼. 자꾸 듣다 보면. 그리고 그분의 눈빛도 보게 돼요. 저는 처음에 우리 스폰서님이 이렇게 다 보는데 난 너무 놀랐어. 난 한 사람만 못 꽂히고 그 사람만. 그런 것도 담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어느 날 내가 내 소비자하고 앉아있는데 내가 이러고 나 너무 웃겼어요. 혼자. 이거 누군데? 그러면서 좋았어요. 담고 있는 내 모습이. 그렇게 하다 보면 그분의 생각도 담게 되고요. 그리고 나는 어떨 땐 그런 것도 이분이 이 상황에서 이런 곳에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까? 이분이라면 어떻게 할까? 그런 생각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사준 조카가 있어요. 근데 그 녀석이 4살 때예요. 근데 우리 사준 오빠가 걷는 게 좀 특별해. 옛날 양반처럼 걸어요. 이렇게 뒷짐을 걷고 팔자를 이렇게 걸어. 그게 항상 인상적이었거든요. 근데 그 아들이 똑같이 걸어. 그게 복제일까요? 맞을 것 같아요. 아빠가 너무 닮고 싶은 거야, 걔는. 관심사, 생각, 그분이 읽고 있는 책, 걸음걸이, 결정, 눈빛, 표정, 말투, 그분의 사업 설명, 그런 것도 다 담고 싶었어요. 그렇게 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제가 하는 건 다 된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이 사업 속에서 저는 아메이가 사회적인 기업이다라는 부분에 굉장히 좋았어요. 이런 모든 것이 시스템도 잘 되어 있고 우리가 해야 되는 아주 구체적인 방향성도 나와 있는데, 이것이 결국 도착 지점이 어떤가도 중요하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그 도착적인 부분에 있어서 저는 굉장히 공감대가 됐고 내가 해야 된 이유를 또 한 번 생각했던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일반 기업은 빵을 판대요. 빵을 팔아서 돈을 번대요. 그게 나쁜가요? 아니에요. 정당해요. 그들이 노력해서 그들이 연구해서 우리에게 제공하면 우리는 그 값을 치르고 당당하게 맛있게 먹어요. 그걸 그렇게 해서 버는 거는 맞아요. 그런데 사회적 기업은 다르대요. 어떻게 다르냐면 빵을 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을 하려고 빵을 판대요. 고용을 하려고 빵을 판다? 어떤 기업이 그렇게 하는데요? 우리 뉴스에서 많이 나오는 많은 기업들이 있어요. 그들이 고용을 위해서 빵을 팔던가요? 아주 실예로 기업이 있잖아요. 기업에 보면 뭐 그들의 그 뭐라 그러나요? 무슨 그 기업의 기업 이념? 보면 혁신, 도전, 희생, 봉사, 열정. 그건 누구를 위한 거? 회사를 위한 거. 아메이에서의 굉장히 중요한, 제가 10년을 이해하지 못했던 걸 이제야 깨달았던 거 한 번만 읽어드리고 마칠게요. 아메이 기업 이념은 자신의 독자적인 사업을 통해서 성공을 꿈꾸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공의 기회를 제공한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설레고 막 뛰어요. 너무 감사하고 저와도 너무 맞아요. 그래서 저는 계속 이 사업을 끝까지 잘 진행할 겁니다. 감사합니다.